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아니 선거 끝나면 대충 뭐 정치권 비수기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유독 뉴스가 많은데 오늘 엄청난 내용이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최혜병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녁부터 도와 많은 언론들이 나도 단독이요. 나도 단독이요. 취재를 종합해서. 그러니까요. 다 단독이라고 단독 보도가 쏟아졌는데 결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휴대전화로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예, 그렇죠. 그 이종섭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를 했다. 일단 요 내용을 구 기자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네. 8월 2일이 어떤 날이냐면 네. 7월 31일에 임성근 사당장들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하자 경로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그로부터 어떻게 따지면 1일, 2일에서 이제 그 이틀 뒤죠. 그렇습니다. 이틀 뒤에 그 점심시간 무렵에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네. 누가 걸었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네. 당일에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의 경로를 전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원칙과 소신대로 임성근 사당장을 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 포함시켜서 그런 그렇죠.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당일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내용을 대통령이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정컨대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본인 경로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네. 결과가 뒤바뀐 데 대해서 뭐 따져묻기 위해서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총 3차례 통화를 보면 네. 첫 번째 통화는 낮 12시 7분에 네. 4분 5초간 통화가 이어졌고요. 네. 두 번째 통화는 짧습니다. 텀이 네. 12시 43분에 13분 43초간 통화를 합니다. 매우 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화는 12시 57분에 예. 52초간 통화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예. 그 상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12시 45분에 네. 박정훈 수사당장을 보직해임하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김기현 그렇기 때문에 사령관이. 이 전화의 상간에 그런 주요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안과 대통령이 직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의심을 강하게 들게 하는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결정타가 다 나왔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타났다. 그렇죠. 예. 정확하십니다. 제목 잘 뽑아요. 예. 김은지 기자, 제목 나왔습니다. 오늘 500 예.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나타났다. 예. 여기서 대통령이 왜 나와? 그렇게 네, 되는 그럼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구교영 기자 지적하셨지만요. 대통령이 이제 8월 2일 통화 네. 두 차례 낮 12시 7분 43분에 하고 네. 57분에 하는 그 사이에 박정훈이 보직해임됐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런 인사에 개입을 했냐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압력을 했냐. 수사 네.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굉장히 과거 이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야권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의심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도 대통령 경로설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종섭 장관이 진짜 자기 스스로 이것을 결정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네. 대통령과 통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그 당시 국회에서도 네. 그 운영위에서 많은 질문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신원식 차관이 자기가 아는 바로는 없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화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대통령이 이제 입장을 설명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 상임위에 출석해서 김계한 사령관, 이종섭 장관,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뭐 임종득 2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다시 보면 이거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네, 위증 소지도 분명히 위증 있어 소지도 보인다. 분명히 네. 있어 보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총 4번 통화를 한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이랑 제일 처음 통화한 것은 그 7월 31일이죠. 네, 그 31일. 경로설이 네, 회의, 나온 예. 그렇죠. 바로 그 대수비가 있던 날 네. 그날 02800으로 시작되는 그 전화가 168초간 통화를 했는데 정오 무렵에 걸렸다. 그렇습니다. 네. 이 전화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고 그 중에서 중간에 그날 이제 낮 오후 2시 20분 경에 정종범
부사령관, 부사령관. 해병대 네. 부사령관을 누굽니까? 이종섭 장관이 직접 불러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그 다음에 뭐 사람에 대해서 조치나 혐의 같은 거 쓰면 안 됨.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메모가 거죠. 나온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제는 대통령 뭐 VIP 경로설이 아니라 대통령 개입입니다. 네, 그렇죠. 예. 개입 의혹으로 네. 사태가 전환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엿새 뒤인 그 8월 8일에도 네. 아침 7시 55분에 네. 같은 휴대전화로 네.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렇습니다. 33초간 통화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아요. 이날이 또 어떤 날이냐면은 네. 그 이첩 보류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죠. 사건을 회수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후에 이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맡기기로 한 날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인데 그날에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네.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개입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고비마다 이 사건의 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지침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개연성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개입은 여튼 지금 드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전화했냐가 예. 핵심일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가장 위에 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돌연 어떤 이첩 지시를 보류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죄를 입건까지 했던 이 상황에 그렇죠. 대해서 누가 지시했냐라고 네.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대통령이 가장 꼭대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독자들 예. 경우에는 그 7월 31일 통화는 대통령실에서 02800으로 시작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대통령실로 추정이 되는 네. 일반 전화로 유선 전화로 전화가 갔는데 그렇죠. 왜 8월 2일은 개인 휴대전화로 했을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당시 네. 일정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지난해 기록을 찾아보면 공교롭게도 8월 2일부터 네, 휴가. 6박 7일간 휴가였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소지하지 않고 네. 아마도 저조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공식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수 있다. 그렇게 불효불급한 일이었는가? 도대체 누구의 어떤 뭐가 있었길래 네. 이렇게 국방장관에게 예. 10여 분간 한 차례 통화만 두고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면 이런 통화를 휴가지에 가서도 해야 됐는가? 예. 그리고 휴가를 끝내는 마지막 날에 통화를 한 거거든요. 네. 왜 이런 전화를 했어야 했는가라는 예. 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다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실제 확인을 좀 저희도 이제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정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그 쓰던 번호. 그 번호더라고요. 네. 예, 그 번호가 그 통신 기록에 이게 그 군사법원에서 증거로 제출된 그 내용인데 보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제 휴대폰에 저장된 윤석열 검사 전화번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보셨죠? 기자들 다 확인했을 거예요. 그 검사 윤석열 쓰던 그때 번호가 그대로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인 건데 말씀 주신 대로 휴가 갈 때는 공용폰을 안 가져갑니까? 저도 그 관례에 개인 대해서는 폰만 가져갑니까? 모르겠는데 여하간 급하기는 급한 것 같다. 급했다. 네, 뭔가 이제 그런 공사 구분이라는 게 특히나 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행동 거지를 하더라도 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될까를 생각하는 게 상례거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번호인 예. 그 번호에 휴대전화를 걸었다. 예. 이거는 특별하게 급한 일이 아니라면은 예. 이런 행위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예. 추정이지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휴가 첫날이 잼버리 개영식이었잖아요. 그 난리가 났던 그 잼버리 개영식 갔다가 그 다음에 해군 기지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로 들어갔다는 네. 건데 김종대 전 의원 저희 이제 금요일에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 오늘 아침 뉴스공장 출연해서 한 얘기는 그 휴가에 임성근 사단장이 왔을까 안 왔을까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경로의 내용이 로비 경로다. 단순 경로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데에 대해서 빼야만 했을까? 누구로부터 그런 로비를 받았던 것이냐에 대한 의혹이 점점 네.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개입한다라고 하는 이 불법 혐의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왜 예. 이렇게까지 했을까에 예. 대한 의문들이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예. 김종대 전 의원의 취재가 네. 빛을 발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닌가. 아니 좀 보태서 좀 말씀을 예. 드리면 네, 네. 당일에 휴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이 어쨌든 간에 원칙대와 소신대로 그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네. 과연 그런 정보를 대통령에게 누가 알려줬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휴가 중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국가 중대사를 여러 가지 평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안이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을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뭔가 수사단의 그런 이첩 정보 같은 것들을 군에서 네. 혹은 민간인이든 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건 예. 아니면 공적으로 연결된 사람이건에 예. 그런 지시 상황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주무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의 이 개인 휴대전화의 그런 통화 내역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공수처는 이 기록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만 통신사의 보존 연한이라는 것은 네. 1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산수를 해보면 네. 이 통화라는 거는 올해 8월 2일이면 네. 자동으로 삭제가 되게 돼 있어요. 네. 상관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분명히 그 앞뒤로 어떤 사람과의 그런 연락이 있었는지 네. 이런 추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됐는데 기록 삭제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아마 되는 것이어가지고요. 자동으로. 예,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른 수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압수수색을 아직 대통령실을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들 하고 있는 예, 것인데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많은 관심이 예. 지금 쏠리고 있고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라고 한 정황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진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예.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하는 상황들이라는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가 안보 사안 때문에 수시로 장관과 통화하는 사이다라는 네. 식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랬다면 이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 전 장관 쪽에서는 그렇게 밝히지 못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관련해서는 한겨레에다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대리하는 김지현 변호사가 한 이야기는 네. 적법하지 않은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입장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다니 무슨 적법하지 않아요? 적법하게 군사법원에서 준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인데요. 예. 이렇게 진술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사정에 밝은 검찰 출입을 오래 했던 우리 법조전문 구경 기자님 보시기에 이 전직 정도면 법조기자로. 전직 법조기자. 전직 아닙니다. 네. 아니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 검찰총장 시절에 쓰던 전화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수 필요성까지는 제가 다 검사가 아니기 판단 못하겠지만 적어도 네, 예. 통화 내역 조회를 충분히 할 만한 근거는 차고 넘치는 것으로 보인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종섭 장관과의 통화는 이미 현출이 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휴가지에서 내리게 된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앞뒤로 어떤 사람과 연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좀 복기를 해보면 어찌됐든 임성근, 그러니까 사건이 7월 19일 날 발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뭐 수사,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방부 안에 있는 조사본부에서 기초 조사를 해서 이 내용을 경찰서에 이첩하도록 그 돼 있잖아요. 군사법원법상.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이 돌연 보류, 그렇죠. 그리고 돌연 이첩 지시. 그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고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있었던 세 차례 전화가 한 번은 국방부 청사에서 그 다음에 인천공항 그날 출장이 있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으로. 예. 한 번은 인천공항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출장 중에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지시를 받았던 거 아닌가 해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부터의 핵심은 왜 임성근 사단장의 이 거취 문제와 입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는가? 바쁘게 움직였을까?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아니 예를 상황. 들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네. 장관이 사단장 인사를 왜 이렇게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사단장이면 대통령이 차관복급? 예. 대통령이 네. 사단장 인사를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되게 불가해하기 때문에 네. 경로설과 여러 가지 통화의 배경들을 예. 반드시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심지어 휴가까지 꼼꼼히 챙겼던 거 아닙니까? 네.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그 관저 대기 중인 임성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휴가로 처리해라. 네, 복귀 명령을 또 내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왜 이렇게 부적절한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이 사건은 굉장히 심각한 게요. 한 군인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든 아주 시스템 대한민국에 잘 되어 있는 시스템에 따라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던 한 군인을 무슨 집단항명 수괴로 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혹시 대통령의 뭔가 모종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13년에 그런 수사 외압에 맞섰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강골 검사라는 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자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바로 본인의 과거를 부인하는 모습을 박정훈 대령한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는 치명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처럼 박정훈 대령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단항명 수괴죄는 입건 이제 혐의였고 지금은 이제 항명죄로 받고 있긴 한데요. 영장이 다행히 기각되긴 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아직도 고초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지금 출근하면서 굉장히 외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박해받고 고초를 받아야 되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사실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얻는 건 없습니다. 겨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겪게 된 본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상해 주냐라는 것이죠. 제가 박정훈 대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그 김정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면벽수도. 그러니까 책상만 있고 아무것도 진짜 없어요. 혼자 출퇴근하고 그리고 노트북이나 하더라고요. 이게 군에 들어갈 때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휴대폰 하나 정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잘 보이시죠? 박정훈 대령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게 저는 두 갈래로 봅니다. 하나는 박정훈 대령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법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절차대로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개입한 걸로 보여요. 전화 뭐 다 나왔으니까. 개입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면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집단항명 수괴 지금 이제 항명죄로 이제 처벌받고 그리고 징계 한번 나가가지고 본인 입장 얘기했다고 징계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은 대통령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막 영혼 없이 움직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막 한 건데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했다. 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얼마나 허술한가.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가부를 하면 판단해야죠. 네. 가부를 판단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막 움직인 거 아닌가.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본인이 보좌하던 대통령을 오히려 더 외골로 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골수 쪽으로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 증거는 다 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김계한 사령관 핸드폰에서도 이제 공로서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는 어디든 분명히 있다. 이제 이것이 지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VIP 경로설에 대한 대응이 온도차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있어요. 처음에는 아예 무시하고 침묵했죠. 그런 논의에 대해서 세선에 대해서 아예 침묵을 하다가 기자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그 VIP 경로설의 실체에 대해서 정반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종수색을 나갔던 장병들의 무고한 죽음을 보고 내가 화를 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공수처 조사 결과 그리고 언론의 취재 결과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 경로설이 그 경로설이 아니고 임성근 사단장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행태로 흘렀다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증거가 나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성일종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죠. 당시에 이첩된 사람들 중에 하급 간부들까지 포함된 점을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VIP 경로설에 대한 대응이 사실관계가 노출이 될수록 점점 더 수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라디오 보면요. 보수적인 패널이나 국회의원들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초종 대응이 잘못됐고 경로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뭐 다만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 경로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에 화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당시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엉뚱한 답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전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완전히 다른 시점에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만약에 예.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만약에 질타를 하는 경로였다고 한다면 네. 그게 언제 사고 당일이나 그 다음 날 통화를 했어야 그러니까요. 되겠죠. 예. 이건 지금 보세요. 7월 예. 31일 예를 예. 통화가 8월 의심되는 날이 8월 2일, 8월 8일이야. 예. 그럼 2, 3주 지나서 예. 화냅니까? 예, 그러니까 그날 말이 안 당일에 되는 크게 거예요. 혼을 냈어야지.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이 사망 사고가 난 게 7월 19일입니다. 네. 그러면 질책 왜 그렇게 못했어라고 질책을 하려면 최소 7월 20일 날 전화했어야 돼요. 그죠? 네. 7월 20일에는 통화한 내용이 없습니다. 최초 통화가 7월 31일, 8월 2일 세 차례, 그리고 8월 8일 한 차례 이렇게 됩니다. 아니, 물론 이제 화를 많이 내시니까 7월 19일 날도 화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긴 한데 그런가요? 예. 여하간 본인과 직접 통화가 의심되는 그 날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로라는 게 결국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경로였다. 예. 로비를 받고 한 경로가 아니었는가라는 예. 의심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점점 커질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네. 지금 이게 애초에 이 사건 났을 때부터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이거 방어하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이거 방어하면서 또 국정운영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예.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하니까 더욱더 커지고 있다 사건이. 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 많은 애청자분들께서 이 통신 기록이 어제 나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반도가 토로하는 먹히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국회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있었는데 어제 아침에 이런 보도가 있고 오후에 표결을 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했을까?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 증거가 현출되고 이게 쌓이면 예. 결국은 팩트 앞에는 장사 없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 박근혜 특검 때도 보면 특검으로 가는 여정을 보면 네. 처음에 몇 명, 6명, 7명 하다가 수십 명 이렇게 찬성표를 던지는 게 네.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아성을 무너뜨리게 된 비선 실세를 드러낸 언론의 정직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네. 이번 사건도 네. 베일에 쌓인 것들이 한 풀 한 풀 벗겨지고 있는데 네. 그런 시점이 골든타임이 오고 있다. 네. 다음번 표결은 정말로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 보도를 보니까 당연히 한겨레 경향은 일면 머릿 기사로 딱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통화 관련 대통령 통화 관련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 VIP 경로설만 있다가 드디어 통신기록 이거 군사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핸드폰 번호까지 딱 그것도 검찰총장이 쓰던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된 거예요. 이러면 기사를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굉장히 큰 뉴스죠. 예. 사실 정권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쉬운 이야기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조선일보의 이제 지면뿐만 아니라 제가 혹시나 싶어서 온라인 면에도 들어가서 봤는데 네. 이종섭이란 키워드로는 최신 뉴스가 없더라고요. 임성근 핸드폰을 이제 이렇게 가져가서 수사한다 네. 이런 내용 정도만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KBS도 혹시나 해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네. 보통 이제 기자들이 물 먹는다라는 표현을 예, 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기사가 딴 데서 나가고 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쓰지 못했으면 물 먹는다라는 표현을 예, 쓰는데요. 물 먹으면 보통 이제 상대 기사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 정신 승리하는 경향들이 있긴 합니다. 네. 경향이요? 예. 태도가 있긴 합니다. 경향신문 열심히 취재하고 있죠. 경향신문 예.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이제 의미 있는 팩트면 결국 네. 받아 쓰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연합뉴스조차도 어젯밤 12시 가까이에 이 기사가 올라왔고 네. 연합이 쓰면 대충은 다 받아 대부분 쓰거든요. 받았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KBS 뉴스 제가 다시 가서 확인했더니 예. 따로 이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목에는 예. 일일이 눌러보진 않아서 그 예, 내용 안에 예. 혹시 살짝 녹였을 수 있지 예. 몰라도 제목감의 기사를 이제 쓰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일보도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이 안 쓴다고 KBS가 안 쓴다고 안 알려지는 시대가 그렇죠. 아닙니다. 오히려 예, 쓰셔야 됩니다. 예, 그 언론사에 예.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이 말씀을. 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실 어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이제는 대통령을 향한 분노나 이런 것들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밝히세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한 건지. 이거 그야말로 기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네. 김치찌개 먹고 계란머리 먹을 때가 아니라 이런 걸 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을 직격하는 대통령 본인을 향한 국민들의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할지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과 장관 통화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경향신문의 한 얘기인데 네. 무리한 수색 작업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질책했을
질책했다고 얘기했는데 그와 유사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메시지 그대로 그냥 따라 이야기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복붙한 거죠. 네.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충족이 안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오늘 대통령실 기자들이 그 뭐 홍보수석 등 고위 관계자들하고 아마 브리핑 자리가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좀 있기를 앙망합니다. 사건 기대해 보겠습니다. 발생은 2023년 7월 19일이고요. 네. 최종적으로 최상병이 사망 판정을 받은 게 20일이거든요. 네. 20일. 그러니까 네. 사실 21일이면 너무 늦습니다. 19일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전혀 안 맞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계산해서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변해야겠다고 작정하고 나와서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의도된 동문서답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아주 계산된 동문서답이다. 예,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게 어떤 계산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대통령이 국민을 속일 수 있는 나라야 국민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네.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이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절반이 훅 지나가 버렸는데 아이고 부결이 됐어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네. 29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네. 찬성표는 179표, 반대는 111표, 무효는 4표인데 네. 저도 이제 그 결과를 받아보고 바로 이제 어제 방송을 했고 집에 가서 좀 이렇게 곰곰이 찬찬히 살펴보니까 크게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첫 번째 그 모두가 해피한 시나리오는 네. 그 범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지고 네. 그리고 범여권 전체가 네. 찬성표를 던진 반대표나 기권표를 무효표를 네. 던진 상황. 네. 그 상황이 사실 양당 혹은 여권 야권의 해피한 시나리오죠. 근데 그런 시나리오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네. 공개적으로 네. 나는 가표를 던질 거야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정말 무기명 부밀투표 자리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간 그 가표를 던졌을 개연성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네. 이런 전제하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근데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무효표 4표를 검표한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전하기를 네. 3표는 가표였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하고 점을 좀 크게 찍거나 아. 뭔가 의도적 무효인 건지 표기 과정에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4표 중 3표가 가표에 가까웠고 예. 한 표는 부표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예. 범야권 이수진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179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순수하게 3표 가표를 더하면 182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명이 넘어온 거예요. 쉽게 예, 얘기해서. 예. 그 야권에서. 여권에서 여권. 예. 범야권의 그런 찬성표에 동조하는 세력이 3명이 있었던 예, 것이고 예. 나중에 2명 중에 적어도 1명은 이제 쉽게 말하면 무효표가 했는데 그 부표에 가까운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이제 그 다시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아. 5명 중에 아. 그리고 1명은 아예 들어갈 때부터 기표소에 들어갈 때부터 예. 부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 그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뭐 이렇게 윤재 원내대표 예, 활동상이 예. 전해지고 있는데 예. 그 5명도 예. 실제로 오찬을 한 당사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별도에. 아. 설득 작업을 했고 예, 그래서 예. 마음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의원총회 할 때 예. 그 낙선한 중진 의원들이 의원총회 그 현장에 나와서 예. 굉장히 읍소를 했대요. 아. 이 상황들. 예, 그래서 예. 마음이 흔들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네, 네. 정말 가를 찍고 일부러 점을 찍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 그 뭔가 이제 그 예. 떨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거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종합을 해보면 예. 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예. 뭔가 그 야당 내 이탈표가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니 예. 그 정황을 보니 예. 야당 내 이탈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당의 이탈이 있었지만 일부 뭐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또 합리적으로 네. 분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의심받아요 지금? 아, 근데 뭐 누군지는 사실 알 수가 없긴 예, 한데요. 예. 근데 김웅원은 명확하게 본인은 예, 예. 뭐 네. 찬성표를 공개하라고. 찍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김웅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본인이 찬성을 밝혀놓고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효를 시켰다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거기 예. 애써 큰 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아내의 유혹도 아니고 완전 왜 그렇게 점을 찍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당당하게 그렇죠. 자기 의사를 좀 밝히시면 좋을 텐데 예. 점 찍었다고 그 아내가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예. 배우 누구셨죠? 그분이 아니었던 게 장서희 씨. 아닌데, 예, 예. 왜 그렇게 점을 찍어서 자기의 원래 의사를 예. 밝히지 못하는지 헌법기관으로서 좀 당담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좀 들고요. 네. 저는 이번
이번 결과 이제 예상보다 너무 좀 적게 나왔다. 네. 국민의힘 이탈표가 적었다라는 그렇죠. 지점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언제쯤일지 모르겠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스스로 혹은 보수 세력에게 독이 되는 선택을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당정 관계를 좀 명확하게 좀 짚고 그러니까 당이 더 이상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오히려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독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맞아요. 보이고요. 네. 민심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박주민 의원이 최소 4표 그래가지고 뭐 도합 9표 정도는 확보된 걸로 오판하게 됐어요. 네. 예.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뭐 한마당 인터뷰도 났던데. 아니 박주민 어떻게 의원 된 같은 거예요? 경우에 예. 워낙 의로운 분이시죠. 그러다 예. 보니까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예, 진짜 그 찬성 사자호를. 투표를 호소하면 사자호를 토했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당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자들이고 네. 그 설득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많다고 한다면은 조금 전략 전술을 좀 민주당이 좀 다르게 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실은 박주민 의원의 캐릭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뭔가 세월호로 표상되는 뭔가 그렇죠. 강력한 그런 대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도 좀 온건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르게 여당 안에서는 소구하는 사람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미세 조정들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 뭐 의원들한테 편지 보내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좀 다층적인 자원들을 몰래 활용해서 그렇죠. 공개하지 않고 했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에 반면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윤재욱 예. 전 원내대표의 활동상은 또 이제 어제 뭐 큰일 했다는 듯이 예, 그렇죠. 정말 전파가 잘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OX표 쳐가면서 열심히 이제 네. 표분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윤재욱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20여 명 정도 불참이 예상되는 사람들을 직접 정해놓고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을 아까 그 우리 선배가 어제도 예, 말씀해 예, 주셨지만은 예, 예. 그 윤재욱에 쏠린 관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윤재욱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총선 패배에 책임도 있고 맞아요. 이 사태에 어떻게 직결탄인 사람인데도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자기 일처럼 네.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추경호 플러스 윤재호 1+1으로 사실은 투톱이 원내 대책을 굉장히 정교하게 짜가지고 표단 속에 나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공중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계속하고요, 기자회견 계속하면서 언론에 대고 이제 공포는 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적으로 붙어가지고 뭐 박주민 의원처럼 편지 보내고 뭐 이런 것은 뭐 자기 정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네. 노력이긴 하지만 어떤 정교한 그 원내 전략이 있었던 거냐에 대한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하신 대로 원내 전략 차원에서 중진 뭐 4선급 이상, 5선급 이상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친하거든요.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종의 포섭조 그러니까, 차원에서 당신들이 가서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오라고 역할도 주고 미션도 주고 어차피 다 놓고 공가에 엑스하면서 네. 이 사람들 안 돼 이렇게 포기하고 어차피 22대로 가야 돼 이런 전략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21대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관철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홍익표 전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투톱이 함께 움직이면서 네. 실제로 일이 성사되게 만들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원내 전략이 실패 아니냐 이런 완전 생각이 가정이지만 듭니다. 만약에 박지원 의원이 21대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박근혜 그 탄핵 때 네. 찬성했던 여당 의원들 리스트를 두고 네. 그 사람들 위주로 먼저 접촉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적어도 예. 양심의 소리에 굉장히 호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마도 중진 의원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네. 그런 전략을 구사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현장 취재를 하고 나오는데 밖에서 그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이런 요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 듣던 구호를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는데 국민들의 분노가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너희도 문제야. 같이 그러니까 2016년 촛불혁명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주장했던 그 구호 중에 하나도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해체 새누리당 이게 있었거든요.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네. 이제 그리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저 정당이 존립할 수 있겠냐. 아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기어이 살아서 또 대통령까지 만든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최혜병 특검법 부결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어떻게 그 국민의힘을 평가하고 판단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주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의 메시지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서 이제 일종의 독서를 퍼부은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톡홀름 증후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낙천낙선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감점 요인을 안고 선거에 치르신 네.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네.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이제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말대로 이제 엄석대 질서라고 하는 것에서는 본인들이 피해자였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이렇게 다시 이게 끊겠다라는 어떤 그 결심을 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는 네. 여러모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개인의 안위는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수 재건이라고 하든지 국민의힘 재건에 정말 좋은 선택이었냐에 대해서는 적어도 좀 더 이탈표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조국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이 겁쟁이들 앞으로 이 꽉 깨물어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왜냐면 네. 지금 그 21대 지형은 아까 말한 대로 네, 네. 범야권이 180석에 불과했지만 예. 22대 국회는 어떻습니까? 범야권이 192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약 그 필요한 이탈표수가 8표수로 굉장히 극명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눈을 뜨면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그 뭔가 그런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국회의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조국 대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변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나온 속보인데 또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법 그리고는 전세사기법 네. 등 4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11번, 12번, 13번, 14번 예, 정말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앞으로 이런 뉴스가 나올 수가 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고를 한 바 있는데요. 기네스북 나오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뭐 자랑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누구죠? 미국 대통령들 뭐 네. 바이든도 네. 11번 했다. 뭐 누구도 뭐 400몇 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저는 제가 늘 비유마다 네. 그러니까 사례와 근거를 찾는 게 이게 법조인의 그러니까요. 버릇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 무슨 예. 판결을 내리거나 예. 기소를 할 때 전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됐고 정치인의 자질이라는 것은 네.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천천히 걸어가고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거부권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여서 약간 이중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네. 자꾸 해외 사례 그리고 뭐 여러 뭐 이제 예를 들면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면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구차하고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얼마나 근거가 박약하면 다른 나라 사례 예전 사례 찾아야 됩니까? 지금 자기 존재에 맞들 떳떳하다면 네.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종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가? 뭐 이런 건데 그 각국마다 다 상황과 처지가 다른 건데 네. 무조건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잘했습니다라고 평가를 받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이런 정치를 잘하는 정치라고 아니 우리 KBS 대담할 때도 G7 예. 국가들 예. 분석을 해보니까 예. 이러저러 이런 나라는 대담하고 이러저러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대담한다는 얘기를 합리화시켰잖아요. 예. 그 이후에 어땠어요? 여론이 사그러들지 않으니까 결국은 기자회견 했잖아요. 맞아요. 예. 기자회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200명이나 모였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은 다 묻지 못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질문을 좀 더 딥한 질문을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런 질문이 안 나왔다라는 아쉬움 속에 만찬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만 먹었네요.
네,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네. 이제 만찬 일정이 물론 뭐 기자단의 고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차원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국민들이 기자들한테 요구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만찬이었었는데 그 전날 사실 저는 정말 최근 들어 가장 놀랐던 뉴스가 무엇이냐면 나왔습니다. 정호성 비서관 맞아요. 기용 그렇습니다.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각 테이블을 돌면서 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때라도 좀 붙잡고 아니 그 인사는 좀 어떤 것이냐라고라도 좀 물어봤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밥만 먹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만찬의 형식을 보면 결국은 왜 내용이 그러했는지를 추천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네. 거냐면 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대통령이 요리를 하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줘서 만들고 계란말이 하면서 직접 배식도 했어요. 네. 그런데 2시간 중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고 참여한 기자가 몇 명이냐 200여 명을 20개 테이블에 앉혔어요. 그래서 쉽게 네. 얘기하면 한 개 테이블당 10여 명이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배식에 신경을 더 쓰고 네. 음식을 대접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돌면서 대화를 나눈 시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산수를 하더라도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인사하고 대부분 보면 당시에 나눴던 대화들을 나중에 들어보면 파이팅하고 사진 찍는 시간도 다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질문다운 질문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원래 보통 같은 경우에 정말로 대통령실이 기자들한테 국민 입장에서 소통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마이크를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마이크를 대고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네. 본인이 사업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시민사회 수석실에 기용하게 된 배경이 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최근에 공수처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특검을 거부한 이유도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네. 마이크가 없고 이걸 소통을 친교의 목적으로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그 형식에 지배돼서 용기 있게 뭐 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근데 기자단하고 대통령실이 만찬 이런 거 할 때 서로 협의하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냐, 형식은 어떻게 할 거냐, 메뉴는 어떻게 할 거냐, 심지어 메뉴도 뭐 기자들 뭐 좋아하십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메뉴나 뭐 이런 것까지는 잘 정하면서 실제로 의제에 대해서는 왜 서로 상의를 안 한 것이냐, 형식에 대해서는 왜 상의를 안 한 것이냐. 네. 저는 그건 조금 불만입니다. 그 기자단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그 간사단이 협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은 포함이 돼야 되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난리인데 가서 밥만 먹었다고 우리도 욕 먹습니다. 이러면서 좀 뭔가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 아니냐. 대통령실에서 쌓아놓은 프레임에 그냥 그러시죠. 뭐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아쉽다. 네. 진짜 예. 네, 보통 이게 투레벨 게임이라고 하는데 양면 전략이라고 해서 바깥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이 협상이 되게 도움이 되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희 같이 그게 너무 아쉽다라고 크게 말해주는 것이 앞으로 대통령실 기자단에서 예. 대통령실과 협상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질의응답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예. 근거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는 예.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더 많이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맞습니다.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취재원과의 밥자리라고 하는 게 진짜 밥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금요일 저녁에 취재원과 김치찌개 먹고 싶은 사람이 진심으로 누가 있겠어요?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자리의 의미는 네. 그러니까 물어볼 걸 물어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 좀 더 내 전화를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차원에서의 어떤 얼굴특이 아닙니까? 네, 네. 예, 그런다면 적어도 이제 후자의 목적 때문에 너무 지배된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물어볼 걸 한두 개라도 물어봤었어야 된다. 예. 이게 너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 저는 기자들이 동원됐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앞치마 입고 등장해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랑 둘이 두 분 다 배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막 계란말이 하고 요리를 하고 삼겹살을 굽고 막 이제 이런 장면을 만들고 그 기자들은 또 접시 들고 쭉 서 있고 막 웃으면서 서 있고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언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사실 민정수석 세우고 제일 먼저 한 게 소통한다면서 검찰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언론 길들이기 들어가는 건가? 우리 이렇게 친하잖아. 다루는 법 줄 안다면서요. 근데 여태까지 안
안 했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선언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밥만 먹고 끝내서야 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술이 왜 빠졌대요? 원래 만찬에 술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단 네. 만찬에. 아니 물론 뭐 마음이야 사실은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은 네. 만약에 술까지 했다면 예. 어떤 여론 비판에 직면했겠습니까? 이 한가한 시절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총선을 이끄는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서 네. 큰 참패를 당해서 국민적 심판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 게다가 그 이후의 행보조차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그것도 기자를 불러가지고 이 사실은 개인 사비를 털어서 쓴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죠? 다 국민 세금입니다. 그렇다 보면 예.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적 분노라는 게 여기서 술까지 먹고 만약에 예.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다고 한다면은 그런데 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 할 뭔가 폐부를 찌른 질문도 없었다고 한다면 네. 국민들 분노를 더 자아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어제 저희 이제 방송 출연했던 김준일 평론가의 아, 취재에 예, 따르면 예. 이제 그 기자단에서 술은 빼자라는 제안을 했다라고 하고요. 기자단에서. 예, 근데 다만 아까 테이블 20개 이제 이게 200명이 있어가지고 테이블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테이블에서는 대통령이 약간 술이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다고 대통령이? 예, 김준일 평론가가 전해줬습니다. 아. 본인 취재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 대통령은 술을 원했는데 기자들이 반대해서 술은 이제 반입이 안 됐다. 뭐 이렇게 그런 볼 취지의 수가 이야기를 있겠네요.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참 씁쓸한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제기된 현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내고 그리고 좀 뭔가 바뀌고 세상이 좀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바뀌네 라는 걸 실감하면서 시스템이 좀 더 잘 마련되는 그런 선진국가에서 살고 싶은 게 국민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너무나 퇴행이 심각하고 뭐 화내니까 갑자기 막 일이 뒤바뀌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윤의 기수로 등장합니까? 김은지 기자 뭐 정치권 취재에 밝으니까 어때요? 근데 지금 어제의 표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표결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자각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21대 국회의원이고 22대 국회의원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그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찬장에서 네. 당이 호위무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22대 당선자한테 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한동훈 이제 전 비대위원장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나오면 무조건 당선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한 전 위원장한테 다음은 없습니다. 젖잘살 같은 것은 사실 이번 기회에는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예. 나와서 이번에 떨어지면 사실 다음에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나와서 무조건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식의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가 고민일 텐데 네. 이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 좀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대 시기가 더욱더 더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 좀 바뀌는 여론들, 특히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열심히 지켜볼 것이다. 근데 저는 이제 최근 나온 보도 중에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지구당이라는 예. 거는 옛날에 한나라당이 대선 자금 문제로 예. 차떼기 문제가 됐을 때 맞아요. 불법 자금 융통 창구가 되면서 없어졌던 건데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당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원외에 있는 당협 위원장들이 지역구에 사무실을 내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전 여기가 굉장히 포인트라고 보는 게 지금 한동훈의 그런 지지 기반, 네.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자체가 원외 인사들이 많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원내에 있지 않다. 원내에 있지 않고 원외에 많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도 보면 여러 가지 뭐 천목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대체로 그 현역 의원들도 조금 있지만 네. 대다수가 지금 수도권에서 선거를 했던 원외 당협위원장이 지금 자격은 아닐 맞습니다. 텐데 예. 원외에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본인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식이나 지지 세력이 수도권의 방점이 찍혀 있고 그것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선전하지 못한 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정치적 노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징표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근데 이 지구당 부활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관계법? 예. 근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도 네. 관련해서는 좀 환영하는 메시지가 있기 네.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TK 중심으로 재편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네. 22대가 된다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외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요. 네. 또 하나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의 전당대회 출마의 포인트를 본다면 이제 집단 지도 체제냐 단일 지도 체제냐라는 네, 부분도 네.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일 지도 체제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밝은 관계자가 네. 집단 지도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당대표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아하.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그 견제의 방식으로 예. 다른 대권 당권 주자들을 같이 이제 예. 최고위원회에 넣는 방식으로 아. 물을 탄다라고 하는 예. 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물타기 전략으로 최고위원들을.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회 아침마다 열리면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됐을 경우 네. 앉아 있겠지만 옆에 나경원, 안철수, 예. 이철규 예.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 예. 유승민 전 대표도 들어갈 예. 가능성이 그렇게 하면 있거든요. 들어가겠죠. 예. 예.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 당권 주자, 대권 주자들의 회의이고 소위 화려합니다. 말하는 예. 공승학당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이제 한동훈 이제 뭐 봉쇄 전략일 수도 있을 상황이 이것인데요. 예. 이 안도 고민에 있다더라라는 아. 말을 그렇죠. 얘기하면 해서 이번에 개혁신당 방식인 거죠. 예, 그죠? 그러네요. 선거를. 예, 예, 예. 그렇게 한다는 방식으로. 그럼 예. 제2의 이준석을 만들겠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대표 따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 막 생각이 나. 배현진 최고 막 싸우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방식으로까지도 다양한 한동훈 썰, 위원장의 어떤 그 출격을 네. 막을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생각이네요. 당 대표가 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그 방식도 고민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룰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뭐 최고위원 4명이 결심하면 대표 뒤집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의 고민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예, 본질적으로 답니다. 따져보면 예, 아까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 친다는 건데 지금 네. 열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한다고 치면 한동훈 예, 1등 한다 예. 칩시다. 네. 2, 3, 4, 5등 예측 가능한 사람들 불러볼게요. 네. 유승민, 예. 나경원, 네.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안철수. 예. 이 윤상현? 이 사람들 다 친윤이에요? 다 비윤 또는 반윤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예. 결국은 오히려 그런 수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한동훈을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히려는 의도를 가졌다가 예. 대통령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예. 당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예. 사람들이 이번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말을 번복하긴 했지만 예. 그 편집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임기단축. 대통령 임기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가 임기단축 얘기했죠.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랬다가 도로 또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사태 볼까요? 예. 국민연금 사태에 대해서 보면 나경원 의원 또 이제 뭔가 예. 이번에 처리해야 된다는 동조 입장을 또 내놓은 적이 있어요. 예. 유승민 의원은 더 완벽한 반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최혜병 특검 찬성했다면서요. 이런 상황이기 소신으로 때문에 투표했다. 소신 예. 투표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런 지도 체제가 예. 대통령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고민이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 지금 뭐 시간은 째깍째깍 다가오는데 한동훈 호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여기서 어떤 수를 예. 놓을 것이냐 심각한 수싸움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좀 진행 중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구성된다면 다 비윤이긴 하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한테는 가장 싫은 사람이 누구냐가 네. 좀 중요한 어떤 해설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장 싫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다. 예,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비윤이나 반윤은 맞습니까? 아니 지금 보여준 여러 가지 그런 의사 발언 예. 행태를 보면은 예. 친윤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뭐 직구 사태라든가 어떤 예. 분 정치권 밖에 장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굳이 입을 열잖아요. 홍준표 그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반격이라든가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이후에 직구 사태에 대해서 쓴소리 한다라든가 그럼 스탠스가 비윤 스탠스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적어도 반윤이 되려면 네. 대통령이 가장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서초동 사정에 가장 밟은 특수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도 네. 그 댕탄표가 됐을 때는 자기의 측근인 비대위원을 통해서 뭔가 좀 해결 목소리를 냈다가 네. 지금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고 최혜병 특검이라는 것도 본인 증거법상 여러 가지를 지켜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특검을 하자는 수준까지 본인 그 욕구에 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간 새로운 증거들이 현출되면 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 발언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대통령이 민감한 네. 반윤으로 가는 길이 징검다리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을 또 안 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침묵을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속을 수가 있다. 또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윤이나 혹은 반윤인 줄 알고 막 네. 했는데 폴더 인사 또 하기 시작할 수도 네. 있다. 김치찌개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김치찌개 네.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사실 고발사주 의혹 사건만 하더라도 피해자
사실상 3인이 특정이 됐는데 그중에 윤석열, 네. 김건희, 한동훈 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엮여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비윤 또는 반윤인 거냐 네. 이거는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네.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나경원 전 대표 임기 단축 개헌 언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로 주워 담긴 했는데요. 네. 근데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 지금 당선자가 사실 정치 구력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낳는 심지어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조국 혁신당에서 관련된 맞아요. 제안을 네. 한 바가 네,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볍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좀 의아함이 드는데요. 결국 그 어떤 대통령의 어떤 힘이 빠졌던 레임덕의 어떤 하나의 단면으로 저는 해석하고 네. 있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얼마나 답답한 전국 상황이면 이런 아이디어까지 여당에서 유력 당권주자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학습 효과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보신하려고 하다가 결국 파국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런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개헌 얘기를 꺼내서 뭔가 전국을 바꿀 수 있는 방향타를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메모리가 돼 있을 것이고 네. 그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네. 과거에 나경원 당선자가 이제 후보 시절에 막판에 지국비조라는 말을 꺼낸 바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본인의 이제 당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호소하면서 네. 지역은 국민의힘 찍고 비례는 조국당을 네. 찍는다라는 네. 말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아니, 했는데 두 분 친구 아닙니까? 심지어 이번에 이 임기 단축도 사실 조국 혁신당에서 먼저 먼저 던진 얘기했잖아요. 카드거든요. 예. 알고 보니 이 예. 조국 혁신당과 결을 어떤 면에서는 같이 아, 오늘 또 한다. 제목 하나 나왔네요. 네. 이것은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조국 네. 대표하고 만났나? 예, 만나서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될까요? 지금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예. 지금 탈당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당무 개입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개입은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계속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한동훈이는 절대 아니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예, 예.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설적으로 네. 한동훈과 나에게 관계는 종말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세설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에드벌로를 띄워보는 거다. 네. 대항마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통고 당의 반응을 보고 네. 또 추가적인 전략을 준비하고 이런 게 정치권의 상례로 보입니다. 네. 네. 김윤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여당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당이 없어지는 거죠. 아, 여당이 없이 예, 예. 전국이 3년 동안 운영이 되는 네. 건가요? 아, 정말 상상 이상인데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예.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워낙 이상한 사람이어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컨대 예.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동반 탈당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게 네. 그게 관건일 텐데 예, 혼자 나홀로 탈당할 수는 없잖아요. 세력을 네. 쭉 끌고 나가야 되는 네. 건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따라서 탈당한다.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한 지금 20명 여당으로 그러면 모두가 이제 간사를 하시고 상임위원장을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 예. 참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예. 워낙 그 지난 2년 동안 전국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상식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예, 지점들이 예. 있고 국민들이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정말 이게 가능하지 않냐라는 이제 상상을 일부분 해보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이제 대표설을 견제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체로 선관위원장도 좀 정해지고 하는데 전대룰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당원 100% 갈까요? 아니면은 좀 조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라면 좀 조정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를 기점으로 네. 또 많은 게 리셋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네. 일단은 그 서병수 의원이 노래는 서병수 의원이 지금 이렇게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됐고 예. 그러면서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전대가 치러질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핵심적인 거는 예.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느냐인데 지금 예. 당원 100%에 대해서는 네. 총선 패배를 통해서 뭔가 명확하게 바뀌어야 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뭐 전주의 뭐 비대위원이라든가 김용태 비대위원 뭐 나머지 비대위원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다 보면은 전대로를 바꾼다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의 발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최혜병 특검법 때 누가 연단에 올랐습니까? 유상범 의원이 올랐잖아요. 네. 유상범 의원이 최근에 한 얘기를 보면은
대해서는 현재 당원 100%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많기에 민심을 반영하는 방법을 분명히 도입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만 비율에 대해서는 20에서 30%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말이 사실은 어심과도 다 있다고 보여지고 예. 이 정도 최대 30% 정도의 예.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원 100%에서 7대3 정도로 네. 해서 당원 7, 국민 여론조사 3, 요 정도로 해서 결정이 되겠네요. 대세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네, 사실 5대5로 바뀌어도 크게 예.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게 강고한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이제 대권 주자 반열로서 꼽히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가능성이 높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용산의 고심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꽤 예. 들리고 있습니다. 아, 총선에서 대패한 장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당대표로 살아 그러니까 돌아온다. 어찌 보면은 지금 예. 총선 백서 TF에서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을 면담을 해가지고 네. 뭔가 그 책임론을 기술하고 싶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를 만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터뷰할 때 뭐 아무나 만나나요? 네. 당연히 그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그렇죠. 건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 그런 여야의 볼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등판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구구영의 정치비상군 누구 나옵니까? 네, 오늘도 이제 저희는 김용민 평론가와 장성철 평론가 두 분 모시고 네. 허재무 방송인과 함께 예. 유쾌하고 재밌는 방송 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수요일 선생님. 고정으로 이제 김종대 의원이 나오셔서요. 어휴. 이제 오늘 예. 해찬 이야기를 아유, 더 오늘 캐 물어보도록 그러게 하겠습니다. 돼요. 오늘 완전히 김종대 풀 예, 풀 악셀. 예, 풀로 악셀 옆자리에 누가 밟아보시겠습니다. 앉습니까? 예,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앉으시는데요. 그렇군요. 어제 예. 이제 표결 상황을 좀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분이 또 국방위를 오래 예.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네, 오늘 하여간 그 두 프로그램 4시 5시입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내일인가요? 예. 이제 그 다시 국회의원으로 네. 자리바뀜 하십니다. 네, 그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아, 그쵸. 예.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던데 왜 예. 저는 이렇게 험난한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예. 그게 미친 듯이 야당 의원이 정권을 향하여 투쟁하다 보면 네. 불이익도 당하고 그런 거라 네. 감수합니다. 네. 자, 어제 나온 충격적인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고 저녁부터 단독 뉴스가 사방팔방 쏟아졌는데 아침에 이제 저희가 저 구교용 김은지 두 기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쭉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굉장히 충격인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종섭 장관하고 모두 4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고 예. 수사 기록이 회수된 8월 2일 예. 3차례나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상 저 박정훈 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8월 8일 또 통화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우선 첫째는 군사법원은 왜 네. 국회 표결이 끝난 직후 자료를 풀었나? 이게 단순히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였냐? 네. 아니면 군사법원이 눈치 보기 한 거냐? 예. 왜냐하면 이게 어제 법원으로 넘어왔다고 해요. 네. 이 자료가. 예. 넘어왔다고 네네, 맞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어제 표결 끝나고 언론사에 전달됐다. 지금 네. 이런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예, 예. 근데 군사법원이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한 거냐, 눈치 본 거냐. 네.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게 지금 굵게 두 개입니다. 네. 네. 하나는 브리핑 전. 또 하나는 이첩 전후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브리핑이 예정된 시간이 예. 7월 31일 12시 이후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이 라고 추정되는 여기까지는 추정이에요. 예. 여기는 0080이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는. 네, 네. 여기에는 11시 54분에 통화를 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과 2분 48초 통화한 이후 예. 정확히 14초 후에 참모의 전화로 김계한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네.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브리핑 취소의 주체가 대통령이냐 예, 이런 문제지. 네, 네. 그러니까 중요 시기마다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네. 자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8월 2일입니다. 예. 8월 2일. 예. 요때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
사가에서 쓰시던 네. 폰으로 예, 검찰총장에 쓰던 개인 휴대전화 제가 그렇죠. 확인했더니요, 예. 진짜 맞더라고요. 맞죠? 그럼 그 번호로 네, 런종섭에게 네. 전화를 합니다. 예. 세 차례 했다고 하고 플러스 1을 했다고 네. 해요. 나중에. 근데 그 세 차례 전화 후에 벌어진 일. 예, 그러니까 요 이후에 이제 항명죄로 박 대령이 네. 예. 네. 조사받게 입건이 되는 돼가지고 겁니다. 조사받고 지금 재판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예. 저는 이 전화를 누가 했을까 두 번째 전화 예. 이게 저의 최고 관심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은 기록도 남지 않는 비밀폰이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왜 개인 전화로 했을까 대통령이?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화는 도대체 누가 했을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그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개인 전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제3의 관계자가 이종섭 장관에게 체리따봉도 연상되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능성. 네. 와, 이거 충격인데요. 아니 그냥 이건 제 내피셜인데 내피셜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 대통령이에요. 네.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있어요. 근데 국방부 장관도 그런 그 비밀이 유지되는 폰이 있을 텐데 네. 두 사람이 대통령의 개인 폰으로 하고 네. 이종섭 장관은 참모의 전화를 주로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박진희 군사보좌관 전화로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 이종섭 이해가 가요. 네. 어쨌든 알리바이가 필요해 이 사람. 네, 네. 네, 그래서 본능적으로 했을 텐데 예. 왜 대통령이 비밀폰을 놔두고 기록이 안 남는데 그건 예. 왜 그 사가에서 쓰시던 폰으로 합니까? 그 폰은 누가 관리합니까? 아,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혹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화를 가지고 참모와 또 예.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이 대통령 후보들은 본인이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요. 근데 네. 참모들이 보기엔 그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예, 소비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폰을 참모들이 관리하려고 애쓰는데 사실 참모들에게 이 폰을 맡기는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의심하는 관계잖아요. 네, 아무리 네. 친해도 예, 이렇게 예. 저렇게 그런 건데 그러면 이 폰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누가 관리하냐? 예. 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가 가장 접근성이 높겠냐? 혹시 김건희 여사라고 의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님한테 예. 왜 밑보였는지 네. 대선 끝나고 김건희 팬클럽이 예. 저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억지로 제가 위기에서 모면한 입장이고 예. 그리고 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예. 많은 기자들이 예. 그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왔으나 예. 제가 설마 그렇겠느냐?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가겠느냐? 예. 그럴 리가 없다. 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건은 저희가 뭐 조만간 김정민 변호사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계속 팔로우를 저희가 이제 초반부터 취재 편의점 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사건에 네.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기어이 어제 그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22대 네. 과제로 넘어왔어요. 네. 민주당 어떻게 싸울 계획이십니까? 오늘 최고위 논의, 네. 사전 논의 이거 뭐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네.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예. 당론으로 발의해서 처리하겠다. 아, 그리고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예. 최고위 발언에서 예. 그 원구성 협상 등 예.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예. 국민적 시각에서 예.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6월 5일이 국회의장 뽑는 그렇죠. 날이고요. 예. 6월 7일이 예. 이제 상임위 구성하는 날이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간과했던 거. 예. 6월 5일 날 국회의장을 뽑는데 의장이 없잖아요. 네. 임시의장을 선출합니다. 네. 관례가 뭔지 아세요? 관례가 뭐예요? 최다선 중에 고령자. 그러면 추미애 의장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임시의장 추미애. 아, 임시의장은 추미애 의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야, 근데 본의장은 우원식 그건 할수 의장이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절차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 추미애 의원 다음으로 네. 선수가 높은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주호영 의원이라고 합니다. 아, 주호영 의원. 근데 나이가 추미애 대표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추미애 대표 추다르크 역사의- 같아요. 역사의 역사에서 아이러니다. 고비고비마다 예. 예. 추미애 화이팅. 그러네요, 정말. 예. 하여간 6월 5일 날 의장 선출을 하고 그러면 6월 7일 날 상임위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또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개의하지 않고 국민적 시각에서 해결하겠다. 처리하겠다. 그게 방침입니다. 어제 그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야칠당이 함께 연대해서 최혜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연대 1호 법안하면 되고 예. 민주당은 사실을 1호를 25만 원 지원으로 네네, 하겠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럼 민주당하고 예. 연대 법안으로 이거 하고 그렇죠. 그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유연하게 예. 이걸 실용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실용 정당이 되는 거 웃기는 거고요. 예. 그 실용 정당 최근에 주장하잖아요. 누가. 예. 근데 그 실용 정당 하자는 무슨 뜻이냐면 예. 민주당 강령 1호의 1. 예. 지금은 뭐 우리가 조국의 평화와 뭐와 뭐 예. 이런 건데 그거 다 빼고 1 실용을 지향한다. 이렇게 늦은 의미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예. 되죠. 그래서 일 처리를 실용적으로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래서 예, 예. 민주당은 민주당의 1호 법안 각자 다 낼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내고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이잖아요. 그래서 다 내고 하고. 연대 1호 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찬성입니다. 예. 그리고 법안들 동시다발로 내서 그럼요. 또 처리하면 예, 예. 되는 예,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거를 꼭 뭐 1, 2, 3, 4 줄 세워서 순번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 필요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권위주의적 사고가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다 잘라버려야 되고 네. 그리고 이래서 법사위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법사위원장 누가 합니까? 저는 뭐 지금 뭐 누구야 박주민 의원도 잘할 것 같고 정청래 의원은 좀 더 잘할 것 같고 예. 전현희 의원도 잘할 것 같고 예. 다 잘할 것 같습니다. 세 명이 지금 3파전입니까? 예, 지금 3파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뭐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언론사안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방통위가요. 네. 지금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민주당 탓이다. 그러니까 그게 전 정부 탓하다가 요것만 읽어줄게요. 예. 민주당이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을 중단하고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무릎을 꿇고 네. 방송 장악 금지법 따위 다 포기하고 네. 그리고 들어와서 그냥 5인 체제 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합법적으로 방송 장악하겠다는 취지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에 들러리 서라. 예. 들러리 서면 우리가 예. 5명으로 해서 예. 공영방송 2사 예. 재선임해서 8월 달에 MBC 장악하겠다 이 소리예요. 예. 이거 할 수 없잖아요, 민주당이. 안 하죠. 예. 왜냐하면 네. 그 아전인수 판결문 해석인데 법원에서 계속 네. 2인 체제가 문제 있다. 네. 근데 본안에 가서 다뤄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사님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최근에 KBS 같은 경우에는 뭐 박민 사장 고발한 거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도 내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KBS가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뭐 진행자가 바뀌고 갑자기 프로그램이 더 라이브 같은 거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뭐 KBS 9시 뉴스 앵커가 뒤바뀌고 뭐 이런 등등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데, 이 자체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걸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류희림 위원장이 별의 네. 별 우리가 보기엔 해교한 네. 정말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네. 내 뒤엔 검사 대통령이 있어. 검사 대통령에게 검경이 장악됐어. 네. 이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똑같은 네. 맥락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맥락이다. 지금 검경에 네. 합법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검사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검언 독재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 예. 그다음에 언론 개혁하면 검언 독재 무너진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방송장악 들러리 서라, 민주당 절대 그런 거 안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언론장악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트랙으로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예를 들면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네. 일단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네. 최민희 당선자실에서 따박따박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 조치할 겁니다. 예. 제가 이들의 논리가 부적격인 최민희를 니네가 추천하지 그렇죠. 않았냐. 예.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건다. 근데 그게 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부적격이라면 네. 이동관 위원장이 왜 패키지들을 얘기합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만 저를 부적격이 아니라고 보고 국힘은 부적격이라고 봤단 말입니까? 예. 게다가 그런 인상 비평으로 예. 이런 중요한 방통위원 자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할 만큼 예.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님들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저 부적격 아니고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적격 네, 네. 아니다 이렇게 예. 국가기관으로선 유일하게 지금 판단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사실 해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서
법제처가 최민희 위원을 부적격 판단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어요. 새벽에. 예. 관련해서 법제처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뭐 제작진 준비되면 그걸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이후에 후속 작업도 있었죠. 제가 예. 언론중재위원회에 예. 이거 제소했습니다. 아. 그래갖고 동아일보가 예. 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예, 것에 예. 대해서 정정 보도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난해 민주당에서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이어서 임명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이거 예.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게다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아니 요 미디어 특위. 요 성명서. 예. 그다음에 이상희라는 분이 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근데 당선인입니다. 당선인인데 이분이 혹시 그 첫 청첩장이잖아요. 예, 청첩장. 네, 그런데 예. 그거보다 예. 방심위원을 하다가 윤석열 캠프 들어가기 위해서 방심위원 사퇴한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예. 제가 저기 국회 나가려고 방통위원 그만뒀다는데 제가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고 네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참고로 좀 설명을 청첩장이 무슨 일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상희 당선자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본인 자녀의 결혼식에 뭐 무슨 뭐 화환도 뭐도 받지 않겠다라면서 날짜 장소 이런 것까지 메시지. 다 메시지를 막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를 한 거예요. 시민들에게. 기자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신 거다라는 네.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작년에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추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행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이거는 이견은 없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유보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미디어 특위는 그럼 왜 이런 그물을 치냐? 네. 5명 체제가 민주당 탓이다. 이런 거짓말을 왜 하냐? 네네. 이거는 네. 김홍일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김홍일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한 예, 거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물을 전략이다. 치는데 거짓말로 그물을 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김홍일 위원장은 저는 계속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일단 YTN 민영화를 그렇게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 자체가 문제고 법원에서도 네. YTN 판결을 가지고 또 아전 인수하던데 예. 거기 보면 본안에서 이 2인 체제에서 이걸 의결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 본안에 가서 다퉈라. 다퉈라 이건데 예. 그러면 인용했어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 뜻이라는 거고요. 네. 법원이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네. 2인 체제의 책임이 누구냐가. 네. 이거 그러지 마시고요. 예. 저 임명 안에서 2인 예. 체제 유지된 거고 예.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예. 왜 거짓말들 하십니까? 사실 방통위원이 됐더라면 네. 국회의원 안 하셨겠죠. 저는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방통위원이 개인적 안위와 집안의 평화를 위하여 좋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시간이 오늘은 많지 않기 네, 때문에 그 류일임 방심위원장 구글 방문과 관련해서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독하셨어요. 어쩌고 하게 유일하게 됐습니다. 구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의원실이 됐습니다. 네. 예,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예, 단독부터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세히 핵심이 류일임 네. 위원장이 구글에 가서 부사장을 만나요. 네. 그래서 이 부사장과 예. 책상을 꽝꽝 치는 영웅담까지 그러니까요. 소개되면서 회의 때. 예. 회의 때 책상 꽝꽝 쳤다는 게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랬습니까? 왜 삭제를 빨리 안 하십니까? 이랬다는 것이 영웅담처럼. 예. 그렇게 처음에 알려진 것이고요. 예. 그런데 거꾸로 보면 네.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글이 네. 방심위가 유해 콘텐츠라고 생각되는 걸 빨리빨리 삭제해달라 네. 요청했고 삭제해주기로 약속받았다. 예. 이렇게 예. 그렇죠. 약속 받았다. 방심위가 알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글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죠, 유튜브가. 예. 그러면 구글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유튜브는 예. 표현의 자유를 가장 핵심 가치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 권력자와 언론 권력자와
뭐 방송 권력자만 이 언론을 장악했는데 유튜브는 시민의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를 그렇게 유해 콘텐츠를 마구 삭제하기 시작하면 유튜브는 사실상 존립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컨대 편의점도 다- 이게 유해 콘텐츠라고 신고해서 삭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삭제를 빨리 해줘 버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라고 주장을 하는 당신이가 거죠. 발표를 했죠. 그렇죠. 사실 보도자료 형식으로 그런 요지를.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맞냐 이게 말이 돼?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말도 안 되는 거 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하면 예.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청소년의 성문제나 이런 거는 해주는데 네. 예. 정치적인 문제는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상하다. 예. 그래서 지시를 했죠. 예. 구글에 빨리 메일 보내세요. 예. 다행히 저희 의원실에 네. 샌프란시스코 검찰청에서 3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디 유명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비서관도 있고 예. 그래서 조석희 메일을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코리아로 연락을 네, 해요. 네. 근데 또 저희 의원실에 2-3명 예. 중독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통화를 한 거예요. 구글 쪽하고. 네, 핵심 사안이 뭐냐? 1. 네. 유일임 위원장이 만난 사람은 유튜브 담당 부사장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AI 담당입니다. 만난 사람이 유튜브 담당이 아니라 AI 담당. AI 담당을 만나서 유튜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어머나. 그리고 와서 이렇게 책상 꽝꽝 치고 무용담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엉뚱한 그래서 사람 만나서? 저희가 이런 답변을 받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담당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경기도에 부지사가 많아요. 근데 예. 그중에 경제부지사 뭐 있는데 예. 경제부지사에 할 얘기를 예. 지역균형 뭐 이 담당 예. 예를 들어 평화 부지사에게 예. 하면 예. 이 평화 부지사가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고 예. 끝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그렇게- 일이 아닌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유튜브와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자고 요청이 왔다. 예. 그 외국 나가기 예, 전에 예, 놀러 예. 가기 전에 그런데 구글에서. 구글에서 그래서 예. 구글이 협의하지 않았다. 예.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예.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창피한데. 공공기관장이. 그러니까 이게 딱 윤석열 대통령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외교에서. 저는 딱 느낌이 와. 아니 어쩜 그러면 그렇게 갔다 똑같을까? 와서 책상 꽝꽝 치고 내가 이렇게 빛나는 성과를 가져왔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입니다. 이번에도.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구글 방문은 구글의 재발 방지 약속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두지 못한 쾌거다. 예, 민주당은 살인 영상 같은 불법 유해 영상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노출돼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건 이렇게 지금도, 각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네. 유해 콘텐츠 지정할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예. 저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런 사고가 뭐냐면 예. 류일임 위원장도 네. 오프에서 네. 방송사 규제하던 시각으로 유튜브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유튜브도 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규제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예, 소위 예.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이제 예. 유튜브와 대한 매체들이 예. 주류가 되어가는 이 시대에 네. 공영방송 KBS 하나 잡으면 된다. 공영방송 YTN 하나 잡으면 정권이 성공한다. 이런 예.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예. 지금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수 쪽의 얘기가 보수 쪽 사정에 밝은 사람들에 따르면 YTN 아침 라디오 진행자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론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어요. 잘 안 됐다. 안 됐지. 그래서 더 센 KBS의 보수 유튜버로 고성국을 보냈다. 예, 보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런데 되나 보십시오. 잘 안 되고 있다. 되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KBS, YTN 뭐 몇 개 장악하면 네. 정권이 잘 될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군부 독재 영원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도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광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지난주에 하고 이번 주에도 또 광장에서 집회가 있죠. 네. 민주당. 그러니까 예. 하여간 제가 토요일 날 보기에는 합니다. 네. 토요일 날 또 하게 되는 네, 또 거잖아요.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식의 국민을 우민화하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안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뭐 그냥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저 민주당은 네. 너른 국민의 바다에 나가서 네.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예고하셨습니다. 이거 국정조사 해야 될 사안이라고 당연합니다. 보십니까? 근데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법을 맨 처음에 방송 3법 근본적인 법 예. 발의를 해야 되겠죠. 예. 당론으로 발의를 하게 될 예. 거고요. 예. 그래서 언론
개혁 TF가 구성됐습니다. 한준호 단장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당론을 만들 거고요. 예. 그 개별 의원들은 발의해도 되죠. 그건 예. 자유니까. 그걸 예. 다 통합해서 당론을 만들고 예. 당론을 만들면 그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고 네. 법사위원장이 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네. 이건 뭐 그쪽에서 해봤자 신속심의 안건 지정 정도로 네. 절차는 조금 단축될 수 예. 있고 그다음에 통과되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 모아놓고 한 얘기가 거부권 한 나에게 건의해달라 뭐 그 얘기 그랬잖아요. 요약하면 예, 예. 하겠죠. 네. 그럼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제의를 요구하면 또 이제 다시 제의를 하기 위해서 애쓸 텐데 네. 이렇게 거부권 이게 거부권 투정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러다 보면 네. 쌓이는 게 있겠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검을 요구할 일, 국정조사 해야 될 일, 이건 네. 방송 장악은 국정조사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예. 검찰에 고발하는데 검찰이 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럼 특검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러면 분류해서 다시 특검. 가게 될 겁니다. 갈 길이 머네요. 국정조사 멀지만 갑니다. 멀지만 간다. 네. 예. 그래도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불려 나와야 될 대상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국정조사 이게 규모가 예. 방송 장악 국정조사. 예, 예. 그러면 여기에 KBS, MBC, YTN, 예. EBS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관계자 모조리인데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 방송 장악 방송을 길들이는 뭐라 그랬다 방법은 아는데 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줄 방법을 예, 그럼 아는데 누가 했나 여기서부터 의지도 시작돼야죠. 없고 뭐 생각도 없고 뭐 방법은 잘 안다고 했어요. 그래 그 방법을 잘 아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안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누가 하고 있는 그러면 거냐? 누가 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따져야죠. 그래서 그 핵심 인물을 찾아가는데 예. 그거까지가 목표죠. 예. 그다음에 예. 이동관 당연히 해당되고요. 예. 그다음에 방통위 관계자들 이동관. 다 예.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금 뭐 어디 있어요? 이분은 뭐 그냥 몰라요. 대통령 뭐 그 모르겠어요. 그 언론 특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갖고 예. 그분은 사실상 탄핵된 거죠. 탄핵 몇 그렇죠. 시간 전에 예. 그만둬서. 그만둬 예,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 너무 많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네, 네, 네. 유일임 당연하고요. 예, 이동관, 김홍일 당연하고요. 예, 이상인까지 예. 다 당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EBS는 검찰까지 불러야 될 판입니다. 왜 하필이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4월 예. 24일 날 이사장을 파면한다. 네. 의결한다. 그래서 저희가 그 2주 전쯤인가 맞아요. 일주일 전쯤에 공개적으로 네. 그랬더니 안 했어요. 예, 안 하고는 검찰이 개입했잖아요. 그럼 이게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갑자기 압색한 이유가 뭔지 해서 그때 압수수색 나온 네. 그 압수수색을 결정한 검찰 담당자까지 불러야 예. 될 사람이 너무 많죠. 예. 과방위 초반이 굉장히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일이 많고 잘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 영원히 국회의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고 확실하게 초장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 그러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두려워지지 않아요? 내일을 생각하면 그것도 내일의 찬란한 조국의 미래가 아니라 네. 내일의 나의 거취. 예.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 나는 최고위원은 뭐 돼도 되죠. 당 대표나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해야 돼. 예. 뭐 나는 다음에 반드시 당선돼야 돼. 예. 이게 목표면 예. 그 싸우기가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고민정 의원 그 종부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제가 유일하게 예. 그것도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종부세 얘기가 나오는 그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 개인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한국경제신문에서 아무리 비싸도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이게 시작이었다라는 언론 분석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거지로 갖다 맞춘 거고요. 지금 예. 기자들이 글 쓸 때 생각 예. 좀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종부세 폐지와 예. 종부세가 원칙을 잘못 적용해서 일부를 예.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박찬대 예, 예, 의원. 그게 예. 같습니까? 그 고민정 의원은 이거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고민정 의원은 의도하지 않은 거지만 아하. 보수 언론은 민주당의 분열책으로 최상병으로 모아지고 개혁으로 모아지는 이 네, 전선을 네. 흐트르기 위해서 쓰고 있어서 네. 하긴 뭐 그래봤자 뭐 국민들이 믿지도 않고 예. 뭐 그렇지만 네. 그래서 길게 얘기는 하면 곤란한데 네. 일단 고민정 의원의 글을 다 읽어보면 그분은 민주당 내에서 이념투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념투쟁? 종부세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이념 정당에서 실용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일인데 예. 섹시한 종부세부터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예. 저는 종부세 결과적으로 막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폐지하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폐지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경강부회하면 안 되고 네. 왜 문재인 정부에서 네. 경제 민주화로 예. 그다음에 빈부격차 해소책으로 예.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했던 종부세가 네. 이렇게 뜨거운 논란에 초점이 됐냐. 예. 이유가 여러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종부세 자체가 문제인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보유세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예. 이게 왜 종부세였나? 네. 이건 부동산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맞았나 틀렸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박찬대 최고가 얘기한 게 이건데 기준을 종부세 예. 과세 기준을 이재명 대표도 실거주 이 두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하면 안 되지 않냐. 예.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기준을 바꾸자는 얘기. 종부세 부과 기준. 네. 그럼 원칙적으로 기준을 잘못 선정한 거야. 이거부터. 세 번째는 네.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를 때 예.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부과를 같이 했어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라면 상관이 없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세가 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한 200만 원 내던 사람이 예. 1억을 내게 5천만 원 내게 됐다고 네, 해보세요. 네. 과세 저항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시기적으로 예. 부동산 폭등 시기에 예.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추진한 이것이 과연 옳은 실용적으로 잘한 것이냐. 에 대한 점검이 핵심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념이 아닙니다. 예. 실용적으로 잘한 것이냐. 이거 따져볼 게 많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취지였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일부 언론이 쓰면서 고민정의 폐지하자 그러고 최민희가 반발했다고 쓰는데 반발의 단어가 뭔지 내용이나 아시고 쓰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반발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 최민희도. 그러니까 저 보수 언론들이 고민정과 최민희라는 두 사람의 대립 갈등을 소재로 섹시하잖아요. 예. 제가 예. 그 고민정 의원은 의원. 친문의 상징처럼 예. 반명 비명의 의원님도 친문 아니에요? 저 친문이 저는 친문의 원조인 친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이 비와 말하면 안 되는데 마음으로 권양숙 여사님이 가장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어려운 시기에 네. 꼬박꼬박 찾아가고 노무현 정신을 방송에 나와서 구현하려고 애쓴 사람. 예. 청와대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 예, 욕 예. 먹어가면서 친노 강경파로 의정활동 해준 사람. 예. 그렇게 이제 감사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마다 달려오는 예. 사람. 그 중에 제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전 친노 핵심입니다. 이번에 여하튼. 저는 선거 때도 저는 친노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구현할 최민희에게 펴주세요. 마지막이 이거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리가 되는 거죠. 관심의 거리가. 네, 네. 그런데 그러시려면 저의 철학적 배경이나 그런 거 좀 이해하고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론 투쟁을 20살부터 해온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종부세 논쟁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도록 마무리하는데요. 하고요. 민주당 내 분위기는 다수가 이런 논의는 전략기획 단위에서 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지도부가 개인적인 발언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아. 우상호 의원이 예. 지적했더라고요. 지적이 공개적으로. 있다. 아니 네. 했어요. 그 CBS인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라디오에 예, 했는데 예. 그거는 맞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한 1시간 한 거 요약본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콤팩트하게 오늘 30분 네,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